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물뚝심송의 나투데이.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다. 시리즈 벌써 4부작입니다. 이거를 도와주시는지 와서 방해를 하는지 모를 마사오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먼저 하고 광고를 먼저 듣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듣고 되죠. 무슨 뭐 헌법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하면 되죠. 예. 그 마사오님과 함께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프레데터라는 영화가 1987년에 나왔는데 네. 그 돌이켜 생각해보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 영화 역시 당시 시대에 나오기에는 너무 아까운. 왜요? 시대를 앞선 영화다라는 얘기죠. 아니 뭐 지금 봐도 이 분장이나 효과나 특수 효과나 이런 게 뭐 전혀 어색함이 없으니까. 딱 하나 저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레메스럽게 찍었다면 네? 지금 저 심영래 감독 비하하시는 겁니까? 네. 요번에 중국에서 거액도 투자 받았다던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그러니까 명작들 에일리언 시리즈도 그렇고 뭐 터미네이터 2는 십몇 년 전 영화인데도 그렇고 터미네이터 1은 좀 달라요. 1은 좀 티가 나죠. 제작비가 워낙 B급으로 저가형 영화였으니까. 그러니까 좀 로봇 움직이거나 이런 게 삐덕삐덕거리지. 그게 이제 배경하고 안 어울리고 우레메스러웠는데 근데 프레데터는 지금 봐도 뭐 전혀 꿀리지. 딱 하나 아쉬운 것은 당시에 그 영화 모든 자원상 그 FHD가 아니다. 그게 뭐예요? 화질이 풀 HD. 풀 HD가 아니다. 그치 화면이 좀 구리지. 화면이 이제 화질이 좀 구리다. 네, 그죠. 그거 말고 효과는 뭐 거의 완벽한 그렇죠. 레벨로. 화질은 조금 좀 그래요. 그것도 뭐 요새 그걸 뭐라 그러더라? 전문 용어 리마스터링. 네,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원래 찍은 거 자체가. 근데 물론 필름이 있으니까 필름을 잘 가공하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너무 지난 영화라서 그런 가공을 안 해주는 거겠지.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이 프레데터라는 영화는 뭐 거창한 문제의식 뭐 이런 거 없는 영화라고 봅니다. 네, 그냥 오락 영화예요. 액션 오락. 뭐 조물주, 뭐 피조물 이런 얘기 없고 그냥 들이받고 치고 그렇죠. 닦아세우고 막 자르고 베고 터트리고 이런 영화인데 너무 재밌어요. 존 맥티어넌 감독. 존 맥티어넌 감독이죠. 다이하드. 다이하드. 폐쇄된 공간에서 이 소위 말하는 쪼이는 맛. 긴박감. 특화된 감독입니다. 자, 다이하드 원. 빌딩에 갇혀요. 못 나가. 크리스마스 파티날 그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그냥 도둑놈들이지. 처음엔 테러리스트인 척 하는데 알고 보니 돈 훔치러 온 놈들. 돈 훔치러 온 도둑놈들인데 폐쇄시켜가지고 그 빌딩을 장악하면서 그냥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빌딩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모든 연락을 두절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액션, 사건, 사고들이 빌딩 안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붉은 10월. 존 코넬이 나오고. 거대한 핵잠수함. 잠수함은 또 그 폐쇄된 공간의 그냥 극점 아니겠습니까? 우주선만큼이나 폐쇄돼 있죠. 그렇죠. 그 안에서. 그리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어. 바다니까. 잠수함에서 문 열고 나가면 죽죠.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데터는 예. 밀림이라는 1편. 그렇죠. 예. 프레데터 1은 예. 밀림이라는 그 폐쇄된 공간. 그 안에 밀름이 아니고 밀림. 그렇죠. 밀림이라는 음. 그 폐쇄된 공간. 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 헬기가 구조하러 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나갈 방법이 그러니까 없는. 이 그 사람 캐릭터를 가둬놓고 음. 그 쪼이는 맛이 이제 특화된 종특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네. 이 프레데터 1편도 네. 그 공포 영화의 플롯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세계 최강의 막강한 중무장을 한 특수부대원들이 그렇죠. 한 명씩 한 명씩 제거되는 맛. 그렇죠. 그게 에일리언 1에서처럼. 예, 에일리언 영화하고 비슷하죠. 에일리언 영화에서는 그냥 일반 노동자들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인류 대표급 강력한 캐릭터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주지사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이 프레데터라는 캐릭터 자체가 네. 그때 당시 뭐 이제 뭐 람보는 아니죠. 람보는 스텔론이고 네. 코만도. 네. 코만도급의 그 주지사님의 캐릭터를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네. 좀 더 강하게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그렇죠. 진짜 무섭고 강한 극단적인 빌런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천하무적. 천하무적. 네.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예. 천하무적을 음. 그 만들어서 링 위에 던져놓고 예. 이제 주지사님한테 이겨라. 맞짱을 떠봐라. 예. 그런 제가 보기엔 주지사님이 나온 영화 중에서 주지사님이 가장 심하게 구르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엄청 얻어맞고. 터미네이터에서도 그렇게 고생은 안 했어요. 몇 대 맞긴 하죠. 네. 몇 대 맞긴 하는데 그렇게 고생은 안 해요. 맞아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뭐 쇠파이프가 가슴에 꽂히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건 로봇이니까. 그렇죠. 예. 네. 사람으로서 이렇게 당한 영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주지사님의 캐릭을 누르기 위해서 네. 만든 그 캐릭은 네. 외계의 사냥꾼입니다. 네. 헌터예요, 헌터. 저는 약간 예. 표현을 달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레데터 하면은 사냥꾼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낚시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지사님이 송어야? 그렇죠. 송어 낚시하러 온 거. 왜냐면 여기가 포인트네. 그러면서 그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원에서는 원에서 그 힌트가 살짝 나와요. 예, 예, 예. 맞아요. 그 포로로 잡힌 그 원주민 여자가 할머니한테 들었어. 뭐 할아버지인가? 할머니한테 들었어. 할머니한테. 예. 희한하게 지나치게 무더운 여름이면 이렇게 껍질 벗겨진 시체들이 발견되곤 했다. 정글에서 나무가 살아나와 사람을 잡아가서. 그렇지. 또 나무가 움직이는 나무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사람을 사냥했다. 근데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다. 네, 그런 힌트가 나오는데 이제 2에서는 이제 그 배경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 홍천강 예. 어디 다리 밑에 잘 가는 포인트예요. 두 번째 교각 옆에가 송어가 많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 우선 타고 쑥 가가지고 사냥하고 낚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내가 단골로 가는 인공 낚시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사마원에 관한 그 송어 낚시터. 뭐 이런 느낌. 예. 더 적절하네요. 네. 예. 근데 그 되게 웃기는 캐릭터들인데 항성간 여행을 할 정도로 발전된 과학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휴대용 핵무기를 가지고 다녀. 그렇죠. 그리고 뭐 별 장비를 다 쓰고. 네. 그다음에 이 제일 멋진 게 저거잖아요. 그 공각기동도에 나오는 것 같은 광학미체. 예. 안 보이는 거 투명한. 주변의 공기를 굴절시켜서 찌글찌글해 보이는데 배경이 보이는. 그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얼핏 보면 안 보이는. 그렇죠. 그 완전 위장술이죠. 최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으면 그 장비를 좀 방수 처리를 좀 하지. 아. 물만 닿으면 망가져. 그렇죠. 물에 빠지면 다 지직하면서 보이잖아요. 전기 지직하고. 그 방수 기술이 없나? 그건 모르겠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게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그러면 이제 레저 스포츠 아닙니까? 그렇죠. 좀 사냥, 낚시 이런 게 레저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좀 자기네 그 앞마당에 좀 만들어 놓지 이렇게 멀리 원정으로나 참 그게 노력 대비 프레데터 시리즈 중에서 프레데터스라는 게 있어요. 네. 3부. 그렇죠. 로드리게즈 감독이 거기는 데려가잖아요. 로드리게즈 감독이 연출했는지 제작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데려가잖아요. 네, 거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낚시터를 만들어 놓고 인공 낚시터를 그제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혹시 제공한 게 아닌가? 제가요? 예.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나 진짜 멋있다. 이거 몰라. 아까 에일리언도 그렇고 제가 부제를 안 보잖아요. 그냥 에일리언 1, 2, 3, 4 이렇게 하지. 근데 If it bleeds. 프레데터 제목의 부제가 If it bleeds, we can kill it. 피 흘리는 건 죽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도중에 그 극 중에서 너치 그러니까 주지사님 역할 너치가 한 말입니다. 근데 참 만약 그것이
피들이라면 피를 흘린다면. 그러니까 내 영어 실력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죽일 수 있다. 블리드는 동사예요, 동사. 피 그래? 흘리다라는 동사예요. 아, 그래요? 예. 블러드가 아니구나, 참. 블러드는 피고, 블리드는. 블리드.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피 흘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놈은 아니다. 우리가 총 쐈더니 맞아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과학기술을 발전했는데 얘들의 문화적 전통이 좀 중세적이야. 그죠. 무사도가 있어, 무사도가. 그게 매력적인 거죠. 이게 매력인 거야.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 사냥꾼들 부족이라기보다는 전사의 부족인데. 그렇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싸우는지는 몰라요. 지들끼리 싸우겠지. 근데 이 사냥감을 대하는 태도가 사냥감 중에서도 제대로 된 전사가 등장하면 예우를 갖춰. 그렇죠. 맞짱을 뜨고. 맞짱을 떠준다거나. 중세 기사도. 기사도 같은 게. 그렇죠. 아니면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그렇죠. 같은 것도 있는. 왜 일본의 사무라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사울라비. 이런 국뽕? 예. 그렇게 하다가 또 오히려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가오를 잡으면 좀 당하기도 해요. 근데 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양면적인 게 프레데터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주지사님의 얼굴 두상이랑 골격을 딱 보고 목을 잡고 딱 돌려가면서 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더니 갑옷을 딱 벗고 맞짱을 딱 뜨잖아요. 그러다가 당해요. 그래갖고 통나무에 꽤 머리 당하죠. 찍혀가지고 네, 꽤 쳐 당하죠. 박히고 이제 네. 죽기 직전에 그러면 그 중세 기사도에 의거하면 내가 졌소. 패배를 인정하오. 이래야 되는데 딱 죽더니 그러다 쳐 맞더니 죽기 직전에 피를 막 토하면서 자기 손에 있던 기계를 띡띡 누르면서 타이머 설정. 핵폭탄 네. 자폭 그걸 네. 딱 하더니 웃으면서 나 혼자 안 죽어. 이거는 씨발 기사도하고는 좀 다르잖아. 일관성이 없어. 왜 마지막에 비열해져? 그러니까. 인정하고 네. 야, 난 다쳐가지고 집에 못 가니까 여기서 죽을 테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너 살려주마. 이렇게 나와야 기사도인데. 막 말 따라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죠. 낚시꾼들이 이렇게 큰 고기 잡으면 탁본 떠놓듯이 사람을 사냥해서 두개골을 수집해. 그 투에서는 막 이렇게 척수까지 쫙 뽑아가지고 막 와우 자랑하고. 그렇죠. 좀 이상한 야만과 문명을 기술 문명을 동시에 겸비한 이런 종족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나중에는 그게 어떤 진짜 막 점점 문화적 풍습이 세분화되기 시작하는데 앞에 1편에서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니까. 예. 그리고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어쩌고 해도 인간의 폭력적 본성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레데터라는 캐릭터도 인간과 같은 게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유사한 어떤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능을 가진 어떤 포식자 그리고 또 최상위 이런 지능과 기술과 이런 걸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본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데터가 인간 같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생명체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그런 생명체가 있다면 이런 문화적 풍습을 가질 수도 있다. 스필버그 감독, 큐브릭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스필버그가 했던 AI에서 AI 2000년이 막 지나고 인류가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진화했을 때 평화적이고 뭐 이런 좋은 본성만 남아 있고 이거보다는 저는 좀 디스토피아적으로 외계에서 진짜로 침공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외계 미지에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생명체가 있다면 반드시 폭력적일 것이다. 저는 그런 폭력적인 본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네네. 좀 비관적이시네요. 네. 그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밌지. 몰라. 그냥 이렇게 생겨 먹어서 나는. 본인을 모델로 어떤 종족의 미래를 수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어떤 폭력적인 본성을 일찌감치 제거해버린. 알겠습니다. 문명인도 있는데. 네. 예. 일단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저는 처음에 무슨 게릴라들 나오고 막 그러는 그냥 전쟁 영화. 네, 액션 영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특수 임무를 띠는 이제 사설 병사들이죠. 그린베레 출신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CIA에서 특수한 임무를 또 맡습니다. 명목은 구조 임무. 뭐 미국에 누구 관계자가 잡혀 있겠죠. 그 게릴라들한테. 그걸 구조해오라는 건 줄 알고 투하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정보를 회수하려는 것이어서 화를 내죠. 또 그리고 더치 소령 주지사님이 분장 더치 소령의 옛날 친구 한 명이 CIA에 가서 그 사악한 CIA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죠. 그렇죠. 흑인 배우. 결국 다 죽죠. 그리고 굉장히 화를 냈는데
그냥 쓱 가가지고 그 게릴라들의 요새를 급습을 해서 한바탕 우다다다다 하면서 다 때려 부숴요. 그 다 뒤져봅니다. 근데 뭐 전혀 목적한 거와 다르게 이건 허당 임무였다. 근데 그 친구가 막 뒤지고 있는 거 보더니 다른 임무였지. 화를 내는데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우린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헬기가 우리를 픽업해줄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씩. 예, 그리고 격추당한 비행기에서 잔해를 조사하는데 승무원들이 껍질이 가죽이 벗겨서 매달려 있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 또렷이 기억해요. 극장에서 이거를 자르거나 뿌옇게 처리했어요. 맞아요. 예. 극장 개봉 초창기에. 예. 예. 나중에 저 비디오나 이런 안 잘렸어요. 예. 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인간을 정육점에 걸려있는 소처럼 껍질 다 벗긴 시체들이 매달리는 게 명확히 보이는데 극장에서는 그게 뭘 잔인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세상이 더 잔인하지. 정육점에 맨날 보는 게 그런 이미지인데.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모자이크 문화나 이런 그 비숍 그 안드로이드 반토막 나는 거나 그런 거 좀 안 잘랐으면 좋겠어, 진짜. 그게. 예. 아니, 그러면 그런 거를 생으로 보여주는 미국이나 서양은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났어야지. 사람 생지옥이었어야지. 인성이 황폐화되고. 난리가 났죠. 귀축 미형. 생지옥이잖아요, 거기 다. 그냥 인구가 많아서 그 일정 비율의 또라이 법칙으로 걔들 또라이들이 좀 더 많을 뿐이지 우리나라도 그 인구면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인구 대비해서 또라이들이 있죠. 예. 예. 그런 걸 언론에서 굳이 안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 그 이상한 징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대원들 중에 특히 이제 남미 원주민 출신 같은 사람이 그렇죠. 어떤 그 영적인 감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있다. 그리고 그 느끼죠. 인디언 그 사람이 추적하거나 이거 하는 귀신 냄새 맡는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 나중에 이제 막 한번 맞짱 한번 떠보겠다 차를 뽑길래 야 이거 한 판 뭐 하나보다 했더니 비명소리만 소리만 으아 그러고 끝났어. 다리 위에서 억울해. 그것도 외나무 다리에서 혼자 딱 기다리고 퇴로를 딱 맞고 자기 몸에다 칼질을 막 하면서 자해를 딱 해가면서 야 얘 또 한 가닥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그냥 끝났어. 소리만 들리죠. 개런티를 제때 안 줬나 봐요. 아니 특수 비용 효과가 떨어졌 돈이 떨어졌다. 그거죠. 그 영화 진행상 프레데터의 모습을 일찍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서 대원들이 한 명씩 죽게 됩니다. 네. 그러다 막 도중에 이제 흔적을 발견을 하고 뭐 덫을 쳐서 그 덫에서 막 광선이 뿅뿅뿅 날라오고 막 난리싸 그냥 대원들이 일렬로 서서 한 숲을 초토화시켜버릴 정도로 사격을 했는데 그렇죠. 피 몇 방울 흘리고 가죠. 예. 피가 또 그 야광이야. 이번엔 또 초록색 야광이에요. 또 초록색. 야광이라는 것은 방사성 피라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옛날에 야광식에는 라듐 맞다. 바르는 거였어요. 그냥 야광색의 초록색이 아니라 얘는 그러니까 그치. 에일리언은 산성인데 얘는 방사성이야. 피가 방사성이네요. 방사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야광이라는 게 그 야광 물질을 놓고 속에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방사성 물질을 조금 넣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야광 물질을 때리면 스스로 빛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콘서트장에서 요새 흔히 보는 야광봉들 그건 화학 물질이에요. 그건 또 방사성이 화학 아니야? 물질을 뚝 꺾으면은 물질이 두 개 섞이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다른 방사성 물질이 이제 못 쓰게 돼 있어요, 야광으로.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저니까. 이승 의견가요. 예.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맨날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나 찾고. 예. 뭐 그렇게 점점 가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것이 우리를 사냥하고 있다. 그렇죠. 그걸 깨달을 때 그 공포감. 예. 그래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다. 그러면서 막 전력을 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 그런 것도 있죠. 관객들은 알아. 왜냐면 관객들한테 보여줘. 그 프레데터의 시각을 보여주죠. 징 하면서 이렇게 막 조준도 했다가 막 빨갛게 돼 있는. 그리고 목소리도 따라하고 막 이런 거. 막 앞서 막 웃으면 자극하면 따라 웃어보고. 그러니까 이 인류 문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냥을 즐기면서 마치 낚시꾼 비유 참 좋은데 그렇죠. 낚시꾼이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송어들의 습성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이 녀석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군. 그렇죠. 뭐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예. 그렇게 막 도망가다가 결국 이제 그 더치 소령이 거의 잡히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발을 헛디뎌서 폭포로 떨어지죠. 그 물에서 막 헤엄쳐 도망가는데 그 물에 뛰어들어서 같이 쫓아와요. 막 도망가다 진흙탕에서 그렇죠.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틀려.
되게 동심파괴, 되게 싫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에일리언 4 그것도 뭐 뉴본도 뭐. 일기야 뭐 어쩌고 하더니 그건 또 왜요? 자, 진흙을 몸에 바르죠? 네. 체온이 36도 오더란 말입니다. 네. 그럼 그 체온이 네. 금방 진흙에 전달이 돼서 진흙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체온을 가리는 게 초반에 아니라 1, 2분밖에 효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나중에 보면 막 그 더치 소령이 온몸에 진흙 바르고 막 인디언처럼 막 싸움을 그 전쟁을 알리는 막 포효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쯤 이미 뜨거워진 상태야. 불 지르고 막. 예.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근데 그런 건 그냥 설정상 넘어가기로 하고. 동심 파괴라기보다는 마사오 심 파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더치가 약점을 발견한 거죠. 쟤는 열추적을 하기 때문에 진흙을 바르면 안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쟤도 피를 흘리기 때문에 폭발물로 공격하면 잡을 수 있다. 싸움을 준비합니다. 안 보이는 사이에 이제 숲속에 덫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서 탁 건드리면 줄에 매달린 나무가 끌어올려가지고 위쪽에 칼을 박아놓고 칼도 없어요. 나무를 깎아서 뾰족하게 이빨처럼 만들어 거의 꽂혀줄게. 딱 해가지고 이제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데 일방적으로 터지죠. 처음에는 그냥 죽여버릴까 하다가 얘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골격을 딱 보더니 맞짱 한번 뜰까. 이제 헬멧 벗고. 그렇죠. 그 장면이 압권이었어요. 헬멧을 딱 벗었는데 괴상하게 생긴 게 꾸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버스타 주지사님이 와 진짜 못생겼다 이런 대사를 치는데 그때 대사가 막 와더 뭐 어글리 머더퍼커 뭐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근데 나 진짜 못생겼네 뭐 이러는데 저는 그 비주얼을 보고 그러니까 내내 궁금하잖아요. 영화 보는 그 관객들이 2시간 동안 얘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딱 보여주는 근데 거지. 마지막에 투구를 딱 벗는데 뭐 저렇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와 대단하다. 진짜 세게 생겼다. 진짜 생각한 대로 생겼다. 진짜 개성 있게 생겼다. 그게 이빨이 4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파충류인데 파충류 종류 같은데 이제 이빨이 이상하게 생기고 그 안에 입이 또 있고 뭐 눈동자가 동그랗고 막 이렇게 딱 나오죠. 그리고 사람 말을 따라하고 그리고 막 싸움이 벌어져서 막 얻어맞는데 결국은 이제 그 덫 있는 대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 와 빨리 와서 죽여 막 킬미 막 그러는데 눈치를 채. 그때 그 절망감 딱 이렇게 위를 이렇게 딱 만져보더니 그러니까 덫이네. 영화에 빠져들었던 만큼 그 덫을 그러니까 딱 보면 딱 멈추는 이제 순간. 이렇게 가겠구나. 이제 저 새끼는 덫에 걸려 죽겠구나. 프레데터는 죽겠구나 했는데 딱 눈치챘을 때 그 절망감, 관객으로서의 그 안타까움. 그 주지사님의 표정. 주지사님이 그때 연기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절망의 표정과 기쁨의 표정이 비슷해요. 그렇죠. 터미네이터의 표정이 하기야. 그냥 우리 주지사님의 한계죠. 근데 어쨌든 그 관객들은 그 절망을 하고 주지사님도 예병 이런 표정을.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반전이 그 덫으로 쳐놓은 동그란 나무 옆을 돌아서 오는데 그 무게추로 사용했던 나무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나무가 머리를 찍어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발로 차서 막 그 코에서 방사성 초록색 피를 막 흘리면서 꿀럭꿀럭 하고 있는. 거기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스스로 자폭으로 핵폭발을 일으켜버려요. 주지사님은 전력으로 달려서 도망가는데 근데 핵무기 터졌는데 그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살아요? 이 마사오 심파게 뭐 그렇다 치지 뭘. 그래가지고 그 회색의 그 핵 낙진을 뒤집어 쓴 자세로 그 정도면 벌써 죽었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핵폭발이 맞긴 맞나요? 예를 들어서 버섯구름이 나온다니까 버섯구름이. 맞아요. 버섯구름이 나오는데 내 말은 그 소형 그 산 하나 없애거나 숲 하나 없앨 정도의 강력한 폭발물. 핵폭탄이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TNT 몇만 효율 좋은 외계 무기. 그냥 근데 설정상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에볼라라는 영화 보면 그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는 에볼라는 영화 보면 이게 퍼지면 미국이 쑥대밭 대고 다 죽으니까 전염성이 워낙 세니까 정부에서 그 폭탄을 터뜨려갖고 그 마을을 그냥 지우려 그래요. 소각시켜버리고. 그럴 때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헬기로 그 비행 조종사를 막 설득하면서 막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낙하산으로 폭탄을 퉁 떨어뜨려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좀 빗나가게 해서 바닷가에서 터지는데 폭탄이 거의 컨테이너스럽게 네모난 박스 같은 큰 폭탄이거든요. 이거는 핵폭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계인의 이것도 꼭 방사성 낙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폭발력이 큰 TNT 뭐 몇십만 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설정상 버섯구름이니까 핵무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 이제 그 헬기를 타고 구출되고 이미 또 이제 그 구출돼 있던 그 원주민 여성 같이 여주인공 둘이 살아남죠. 쭉 가는데 그
그때 이제 둘을 타고 날아가면서 헬기 조종사가 훌쩍 뒤를 돌아봅니다. 흑인이에요. 네. 이 헬기 조종사가 네. 프레데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피터 홀이라고 네. 그 세간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클로드 반담이 네. 원래 프레데터 역할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요? 1편에서. 나 그것도 몰랐네. 장클로드 반담은 대단한 액션 스타로 나중에 성장을 네. 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무명이었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액션이 되니까 네. 이 막 이상한 분장하고 뛸 수 있게 네. 했는데 키가 작아. 그렇죠. 주지사님보다 더 커야 되는데. 그 설정상 사람보다 훨씬 큰 종족인데. 네. 그리고 이제 장클로드 반담 본인이 영화 전편을 통해서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이유로 배역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피터 홀이라는 농구 선수 출신의 흑인을 캐스팅을 했는데 키 큰. 예, 그 흑인이 프레데터 1편과 2편에서 프레데터 역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난 그거 몰랐네. 근데 저 헬기 마지막 그 엔딩에 나온 거는 사실은 주인공이잖아요. 영화 제목이 프레데터인데. 예? 그런데 얼굴 한 번 안 나오니. 그렇죠. 그러니 감독이 배려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라. 그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2편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3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그 나이로 그 죽어요? 수혈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죽어요? 에이즈에 감염돼서 죽습니다. 예. 안타깝네. 예. 그래서 다른 프레데터 시리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근데 뭐 1, 2편이 다죠. 뭐 1, 2편 말고 뭐 유명한 게 뭐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에일리언과 프레데터의 공통점이라면 뭐 영화적 공통점이라는 건 거의 없고 단지 그 캐릭터상의 공통점이라면 그렇죠. 극강무비한 절대악이다. 인간이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이 떡밥이 이제 프레데터라는 진짜 매력적인 막강 캐릭터가 창조되고 나서 2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일단 사이즈부터가 줄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으면 속편은 제작비가 더 줄여되는 게 상식인데 판을 키우는 게 기본이죠. 근데 더 줄였어요. 이거 완전 그냥 B급 영화처럼 만들어버렸죠. 그게 일단 프레데터 1이 개봉된 게 87년, 2는 이제 90년. 일단 사이가 3년밖에 안 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1이 꽤 크게 히트를 칩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어요. 바로 속편 준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당연히 주인공 역할로 그 주지사님이 캐스팅이 됐는데 그때 바로 터미네이터 2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사님은 골랐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지. 자기 그 이름으로 시리즈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터미네이터 시리즈고 하나는 프레데터야. 근데 이 프레데터 2를 골랐다면 또 어떤 명작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주지사가 뭐 제작사라든지 이게 똑같이 에일리언하고 같은 영화사잖아요. 그죠? 폭스. 20세기 폭스. 그 제작사라든지 뭐 이 규모라든지 이걸 본 게 아니라 감독 봤을 것 같아요. 감독을 봤다.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2를 찍자고 하니 뭐 터미네이터 시리즈 믿고 간 거고 프레데터에서 존 맥티어넌이 2를 찍는다면 난 또 고민 달라졌었다고 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 감독을 먼저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그건 모르고. 근데 그 주지사가 안 나오니까 감독도 그렇죠. 존 맥티어넌 안 하고 못한 거지.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있죠. 사실 주지사님도 터미네이터 1 찍을 때 무명이었어요. 그렇죠. 완전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도 무명이었어. B급이었고. B급 영화였고. 무명의 배우와 무명의 감독이 B급 영화를 찍었는데 대박을 쳤어. 그래서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2를 찍재. 여기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거기다가 또 자기 스타로 만들어줬는데. 그럼요. 그 인연 있잖아요. 인간관계. 그거 거절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프레데터는 한참 유명해진 다음에 찍은 거고. 그렇죠. 이건 별로 적이 없는 거야. 그렇구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확인된 바는 없다. 그렇죠. 어딘가 찾아보면 인터뷰 자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습니다. 취재를 되게 설렁설렁 해놓으셨구나. 아하. 어쨌든 근데 이 프레데터 2가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규모도 작아졌고 그 리서 웨펀 시리즈로 유명한 데니 글로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거의 그냥 B급으로 갔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데터 2의 의의는 뭐냐면 설정집이다. 어떤 설정집이냐면 그 지들 종족이 타는 큰 우주 함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랜다. 인간들의 그 사냥꾼들이 왜 벽에 박제 걸어놓고 소장품. 이제 온갖 외계 생명체 별 희한하게 다 걸려 있어요. 두개골들이 쫙 걸려. 두개골 수집가니까. 두개골 수집가. 거기에 에일리언 두개골이 있습니다.
에일리언 대가리가 딱.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이 떡밥이 거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에일리언에서는 에일리언 시리즈를 전체 관통하면서 프레데터 비슷한 것도 안 나와요. 근데 에일리언 쪽에서는 프레데터를 듣보 취급하는 네. 거죠. 그런데 프레데터에서는 에일리언이 나와요. 이 떡밥이 그때 2에서 설정이 나와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죠. 네. 저는 기립박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휙 넘어가는데 네. 그 에일리언이 딱 걸려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으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릿저릿합니다. 네. 2는 그 2를 만든 감독은 나이트메어 5. 네. 나이트메어 5 재밌어요. 그 꿈속의 전사들 나오고 뭐 그런 거. 그 잠깐만 이름이 뭐지 걔가? 프레디 크루거. 프레디 크루거. 크루거. 네. 네. 그리고 로스트 인 스페이스 등을 감독한 스티븐 호킨스 감독인데 네. 뭐 스티븐 호킹하고는 다르죠. 네. 1편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다가 주지사님 도망가는 바람에 판 자체가 쫄았고 이게 보면 이 안타까운 게 그 영화 투자하는 사람이 뭐 헐리우드든 한국이든 똑같은 게 일단 배우 먼저 잡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배우는 아이템이에요. 투자자들이 배우 주연 배우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말아요. 배팅이 달라지는 거지. 네. 시나리오는 그냥 부수적인 거야. 그 우리나라 더 심하고. 이 태양의 후예도 그 뭐 작가가 사실은 김은숙 작가라고 어마어마한 그렇죠? 히트를 해. 뭐 파리의 연인이라든가 뭐 상속자들이라든가 뭐 달달한 로맨스로 최고인데 시청률 보증수표인데 이런 사람도 이 그 송혜교나 송중기 같은 급을 캐스팅 못하면 그냥 난린대요. 그러니까 이 그 주지사님이 빠지니까 그냥 프로젝트 자체가 판이 엎어질 뻔한 거지.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덜한 게 네. 일단 배우들의 저게 넓잖아요. 아, 그렇죠. 선택할 선택의 여지가 넓잖아. 우리나라 같이 배우가 한두 명밖에 있는 뭐 그런 유명 배우가 그런 작은 시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선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짜증나는 게 영화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 아무리 작은 영화라도 돈이 많이 들어. 거액의 도박이죠. 네. 영화가. 근데 뭐 어떤 특정한 영화에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지아가 출연한 무수단 뭐 이런 거는 거기 아무리 그런 영화라도 뭐 몇 억대, 몇십억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 그 돈을 나를 줘. 그러면 그 돈 들여서 그런 거 찍을 거면 내가 진짜 본전 확실히 뽑을 수 있는 에로 영화 찍어줄 테니까 그 돈을 나를 줘. 에로 영화요? 그럼 뭘 찍고 있을까? 에로 영화의 스릴러를 가미한. 법적 한계를 넘지 않는? 그렇죠. 그럼 개봉해야 돼. 그런 것도 찍을 줄 알아요? 나 시나리오 많아요. 내가 생각해 놓은 거. 한국 영화계에 계신 여러분, 지금 여기 몇십억만 주면은 대단한. 몇십억이 아니야. 그냥 5억. 5억. 아니면 3억. 3억. 3억까지? 예, 예. 3억을 주면. 보통 요새, 무슨, 요새 젊은 엄마라든지, 저 친구의 아내라든지, 젊은 처자, 이런 영화들이 많이, 한국 에로 영화의 부흥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자강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성공한 게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 한 2, 3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예전에는 3천만 원이면 2편 찍었어요. 그 옛날 젖소부인 바람났네 시절에는 펜션 한 개 빌려서 다 찍고 막 이런 거. 태안반도 그 별장을 빌려서 찍는데 네. 내려갈 때 한 편 찍고 올라오면서 한 편 찍고 그래서 3천만 원을 두 편 찍었어요. 근데 지금 그 한 2, 3억 든다고 하는데 스텝이나 기술이 뭐 이러니까 장비도 그렇죠. 장비값하고 인건비예요, 다. 네. 예. 나한테 한 3억만 줘봐요. 네. 믿고 투자하세요. 먹고 튈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 프레데터 2는 설정집이라는 거가 가치가 있는데 예. 영화적인 사이즈나 이 좀 재미는 규모는 많이 줄었다.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더 막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B급 영화들은 네. 메이저 영화들은 항상 신경을 씁니다. 야, 이거 했다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으면 어떡하지? 관객들이 좀 불쾌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데 B급 영화는 자유로워요. 어차피 몇 명 안 볼 건데 뭐. 내 맘대로 찍지. 그리고 감독이 마성어 같아. 몇 명 안 봐도 될 만큼 투자를 했으니. 네, 그러니까 뭐 요만큼만 수익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막 감독이 막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설정집이라는 점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렇죠. 프레데터 종족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그 세계를 설계를 해준 영화예요. 그렇죠. 이게 거기다 이 영화에 다 나와. 디테일하게는 네. 무기까지도. 무기까지 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원에서 안 나왔던 신기한 무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막 대화가 돼. 그리고 지능도 막 엄청 높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영화 작품으로서의 문제는 관객들이 이 리스 래퍼에서 흑인 형사로 나온 데니 글로버. 이 사람이 사실 리스 래퍼에서는 약간 더 나이보다 늙어 보이게 분장을 하고 나온 거거든요. 은퇴를 앞둔 수사관이었으니까. 그렇게 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젊은 사람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아이고 저놈 있네 프레데터하고 싸우네 아이고 저놈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은 오히려 예. 이게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 빌런이 나온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단순히 그 때리고 부시는 예, 우락부락한 애들 나오는 주지사님의 그냥 액션 영화로 갔다가 주지사표 전투 액션 영화. 네, 갔다가 대박이 난 건데 갑자기 괴물이 등장하는 그래서 거니까. 프레데터가 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는데 2하고 탁 나왔는데 이거는 맞짱을 떠야 될 액션 배우가 이제 리소레폰에서 노인네요. 허리 아이고 은퇴해야 돼 막 이런 노인네요. 네, 맨날 욕조에 숨고 막 이런 노인네니까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죠. 합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네. 와 저 노인네. 너치 소룡보다 더 세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막 나중에 막 동기어진도 시작하고 막 칼을 뺏어가지고 프레데터 팔을 자르고 네. 막 별걸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데니 글로브가 네. 거기서는 이제 형사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형사라기보다는 좀 탐정스러워요. 나름대로 네. 그 상관의 말을 안 들어. 네. 그리고 열혈 형사고 네. 독자적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리고. 그래서 그 프레데터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어떤 제 느낌은 형사의 수사 실력이라기보다 어떤 탐정의 탐문 실력 같은 거. 감각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네. 불법 수사도 막 네. 서슴치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의 어떤 액션보다는 네. 탐정의 추리에 가까웠던. 그러면서 동시에 네. 프레데터의 무사도가 더 많이 표현됩니다. 그렇죠. 지하철 씬 같은 데서 네. 자기한테 총을 겨누면 죽여. 네. 가만히 있으면 안 죽여. 네, 맞아요. 그리고 여자를 탁 잡았는데 네. 스캔을 딱 해보더니 임신하는 사실을 네. 알고 안 죽여. 네, 그게 참 멋있었어요. 아, 매너 있는 괴물이에요. 네. 예. 그럼 뭐 지 죽을 때 회복탄을 터뜨릴 텐데.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치사한 새끼. 예. 뭐 거기서 이제 막 그 포스 있는 등장인물이라면 뭐 내용이야 뭐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 LA 기반으로 네. 콜롬비아 마약상들과 네. 자메이카 마약상들과 패싸움을 거하게 하는데 경찰이 사이에 껴서 여기저기 얻어터지고 있는데 네. 마약상들이 막 죽어나가. 갑자기. 잔인하게 막 죽어나가. 네. 와, 그 호텔 씬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대단하죠. 그쵸. 그 마약 왕하고 같이 침대에 있던 여성 한 명 빼고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내려다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 불개미하고 흰개미하고 싸우는데 네. 사람이 화단이를 왜 이렇게 더러워하고 에프킬라를 뿌리는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네. 뭐 흰개미를 막 밟아 죽였다. 네. 뭐 불개미도 밟아 죽였다. 이런 느낌. 네. 그러니 데니 글로버가 결국은 이 마약상들 간의 전쟁인 줄 알고 양쪽 마약상 막 찾아다닙니다. 그 킹 윌리라고 그 저 지팡이 칼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 그렇죠. 부두교 네. 신자로. 그 아저씨도 그 1편에 나온 그 인디안처럼 네. 칼을 들고 맞짱을 한번 대적을 하다 으악 그러고 사라진. 그렇죠. 그리고 두개골과 함께 척수까지 뽑혀버린 그런 신세가 됐죠. 진짜 그 시각적으로 프레데터는 그 가오 그 뭐라 그러지? 이 권력 힘에 대한 간지. 예. 그런 것들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죠. 예. 그러니까 에일리언은 좀 더럽다. 기괴하고 더러운 무서운, 괴물 같은 느낌. 이렇다면 얘는 정말 이 UFC라든지 그 옥타곤 그렇죠, 이런 데 그렇죠. 오는 챔피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절대 도전하기 힘든 네, 막강한 효도르 같은 뭐 그런 느낌. 느낌. 걔가 첨단 무기까지 들고 있는 그렇죠. 이런 끝판왕. 느낌이에요. 예. 네. 그 결국은 이제 이건 마약성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서 단신으로 데니 글로버가 프레데터하고 1대1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렇죠. 프레데터가 공격하기도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다가 사람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프레데터가 도망가. 예. 그냥 귀찮은 거지. 귀찮아. 좀 이렇게 따라와 그래. 네. 근데 그 와중에 프레데터한테 상처를 입혔는데 프레데터가 이제 그 세면대 유리 조각 깨진 거 모아놓고 약 뿌려가지고 예, 그렇죠. 스스로 셀프 치료하는 장면. 얘 원에서도 나오잖아요. 자기 예. 응급 키트가 있어요, 팔에. 키트. 예. 그래서 해가지고 꼬매기도 하고 주사도 놓고. 그런 장면이 꽤 유명한 플롯이죠. 터미네이터 1편에서는 네. 그 이 눈동자를 수술하죠. 예. 터미네이터 2. 예.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랬나? 예, 뭐 있었어요. 터미네이터 1은 잘 생각이 안 나. 원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예. 그 총알 맞아가지고 여기 약간 찢어지고 상처가 나니까 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인체 조직을 벗겨내버려요. 그럼 속에 빨간색 카메라가 보이는 거지. 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까만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그런 맞아, 설정이죠. 맞아, 예. 뭐 그런 걸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프레데터를 사냥하고자 하는 정보기관이 등장합니다. 예. 비밀기관이. 처음에 그러니까 그 원과의 연결고리를 거기서 만들죠. 거기서 그러니까 CIA의 예전 어떤 작전에서 예. 한 명이 살아남았었다. 특공대가 전멸하고 예. 막 핵무기가 터지고 막 예. 그랬다. 그런데 이 그 한 명이 살아남은 증언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괴물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그놈이다. LA에 나타났다. 예,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원과의 연결 유일한 고리죠. 그들이 그 더치 소룡이 알아낸 네. 걔들은 열추적을 해. 네. 적외선으로 봐. 그렇죠. 온도를 가리면 못 봐. 그렇죠. 그래서
그 프레데터가 출몰해서 주로 식사를 하는 장소라는 정육점에서 네. 그 정육 공장에서 네. 저 작전을 그렇죠. 전개하죠. 완전히 냉각시켜 놓고 다들 열차폐막 보호막을 입고 액체 질소로 프레데터를 얼려버리기 위해 시도를 하는데 프레데터가 이상하다 뭔가 있는데 안 보이네. 그러더니 버튼 눌러서 모드 전환을 몇 번 하니까 다 보여. 다 보여.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원에서 덫을 딱 놨는데 이거 더 닿냐? 핏 했을 때 그 절망감. 이게 이제 2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그렇게 거죠. 표현이 된 거죠. 네. 네. 그 정부기관 또 실패하고 네. 프레데터는 또 도망가는데 네. 그걸 이제 데니 글로버가 죽어라고 쫓아가는 겁니다. 네. 해리건 경위가. 네. 결국은 이제 걔를 잡았어요. 죽였어. 네. 막판에 1대1로 맞짱까지 떠가지고 네. 죽였어. 네. 그래서 야, 겨우 이겼네. 딱 그랬는데 네. 무대기로 나와. 그러니까 함선이 나오더니 네. 관광버스처럼 아저씨들이 우 나오는 거야. 박수 쳐줘. 오. 얘를 이러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기사도가 거기서도 나오는 거죠. 오. 인정. 우리 동료를 죽일 정도야? 인간이?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함선에 초대를 하나? 뭐 그런 식이죠. 글로 도망갔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함선에서 이제 거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벽거리에 이제 소장품 쫙 있는데 에일리언 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족장 같은 사람이 제일 그 좌장격에 네, 그 족장 같은 그 추장 같은 프레데터가 선물을 이걸 뭐라 그래요? 그 총 옛날 총? 머스킷총이라고 그러나 뭐 화약총. 진짜 딱총 같이 생긴 그 옛날 해적들이 쓰던 18세기 해적들이 그런 쓰던 거. 그런 총. 그런 걸 다 건네주죠. 기념품으로. 우리가 이 동네 초짜가 아니거든. 그렇죠. 단골이거든. 네. 우리 인공 낚시터. 이 포인트에 우리 자주 왔거든. 뭐 이런 느낌. 딱 주죠. 예. 상당히 뭐랄까. 캐릭터를 좀 낭만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자기 동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약한 것. 그러면서 잠자코 동료는 시체를 딱 거두어주고. 그렇죠. 동료를 쓰러뜨린 적장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고. 그렇죠. 선물 주고. 네. 얘들아, 이 포인트 배렸다. 가자. 그러면서 데이터 가버리는. 그 원에서 나왔던 기사도를 되게 자세하게 매력적으로 풀었죠. 이렇게 프레데터2도 사실상 이제 팬들한테는 환영을 받았어요. 뭐 대규모 흥행은 못했지만, 물론 뭐 나 같은 놈들은 되게 좋아했죠. 투자비가 적으니까 적게는 안 받죠. 네. 그 이제 좀 규모 있는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네. 게 아깝고, 그다음에 또 에일리언의 네이밍 명명법을 따라서 네. 3편격으로 네. 프레데터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뭐 떼거지로 나오나 봅니다. 좀 그 영화 몰라요. 로드리게즈 감독인지 제작인지 내가 까먹었는데 아주 그 스토리는 간단해요. 그냥 자다 깨어났듯이 눈을 떴는데 밀림이야. 내가 여기 와 있는지 기억도 안 나. 막 이동을 시켜버린 거지. 그런데 예. 그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어. 오글오글.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너는 여기 왜 잡혀왔니? 근데 거긴 야구자도 있고 뭐 특수부대원도 있고 나름대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을 뭐 모아온 거죠. 특수부대원도 있고 무슨 과학자도 있고 되게 다양한 성별도 그렇고 이제 여자는 한 명밖에 없구나. 그런 사람들을 표본 수집하듯이 전투력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프레데터가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인공 운동장에다가 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는 한 명은 낙하산이 안 풀어져갖고 그냥 떨어져 죽었어요. 내려오다 죽었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나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있네. 죽어있네. 네. 근데 얘들은 이제 낙하산 깨어나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더 웃긴 거는 그냥 맨몸뚱이가 아니라 얘들이 좋아하는 자기 주무기를 하나씩 준 무기까지 거예요. 제공. 네. 맨몸은 너무 억울하니까. 어떤 놈은 게틀링건, 어떤 놈은 발칸포, 어떤 놈은 기관 샷건, 뭐 이런 거, 어떤 놈은 권총, 뭐 다 무기들을 주고 풀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냥터에 살아라. 그런데 여기 이 설정에서의 또 압권은, 그러니까 원에서의 설정에서 발전해서 2에서의 설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에일리언 떡밥도 뿌려지고, 그렇죠. 온갖 첨단의 무기가 하고, 3에서는 어떤 설정이냐면, 얘들 종족이 서열이 있어. 신분 계층이 네, 있다. 그러니까 계층이 있다. 약한 놈과 강한 놈이 있어요. 이게 부족으로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들끼리 해서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등치도 작아요. 작은 놈들이 십자가처럼 이렇게 X자 형틀에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존하려는 그러니까 그 사냥 뭐라 그러죠? 사냥감 인간이 사냥감이잖아요. 그리고 그 개도 풀어요. 사냥꾼처럼 이상한 외계 개도 푸는데. 적은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잡혀 있는 놈이
같은 프레데터인데 좀 약한 종족이고 그러니까 후투족과 투치족인가 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앙심이 깊어. 인간 눈으로 보면 둘 다 프레데터인데 그러니까 왜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가 되게 나쁘잖아요. 어차피 뭐 결국 누가 이기든. 네. 근데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프레데터와 인간이 협조가 네. 가능해진다. 연합해서 싸우고 뭐 이런 것 장면도 나오고 그 떡밥의 극대화. 이건 그냥 다음 프레데터를 만들기 위한 그 2보다는 더 발달된 세계관을 확장시킨 떡밥 덩어리다.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데터가 자신의 출신 고향을 아직 드러내지는 않았죠. 네. 그건 뭐 거기는 저 우주인데 이게 지구가 아닌데 뭐 태양인가 뭐 달이 몇 개가 떠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또 웃긴 건 예전에 잡혀왔던 네. 그 흑인 네. 그 배우 있잖아요. 저 누구죠 이름이? 뭐 일단 이따 치고. 아니 저 네오한테 이거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모피어스. 모피어스. 예. 그 아저씨가 예전에 잡혀왔다가 혼자 생존해가지고 숨어서 살고 있던 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살려주는데 자기 공간에 근데 얘가 또 또라이예요. 식량도 없고 하니까 그걸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사람을 잡아먹어. 뭐 그런 설정인데 근데 이게 이 설정의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좀 끝이 좀 용두사미 이런 그게 느낌이죠. 능력이 딸리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면은 그 완결성을 담보를 못해. 항상 만들다가 힘이 빠지는 거지. 예. 뭐 그렇습니다. 스스린 그렇습니다. 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씩 보시라고 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데터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근데 그 프레데터 스보다 네. 오히려 더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역시 에일리언 vs 프레데터. 그렇죠. 2004년 작품. 네. 이것도 블록버스터는 아닌데 되게 B급 규모의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 시리즈의 제목이 나온 영화죠. 아, 그렇죠. 그렇죠. 누가 이기든 우리가 진다. 그렇죠.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그렇죠. 이게, 포스터에 딱. 에일리언 vs 프레데터에서 나온 포스터에 나온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는 저걸 패러디한 게 아닐까 봐 이건 제 추측인데 3에서 삭발한 시건이 이버가 되게 구석에서 이러고 하고 있고 맞아요. 옆에서 에일리언이 다가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 구도가 똑같아요. 네, 에일리언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프레데터는 정면을 보고 있고 그런 포스터를 만들었었죠. 네. 저는 이거를 뺄까 하다가 네. 마사오님이 나오시는데 네. 마사오님이 워낙 좋아하시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 다음 영화로 넘어갈까요? 네. 여기서도 설정이 예. 그러니까 이제 2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에일리언의 모든 떡밥과 특성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프레데터의 전투력과 첨단 장비와 떡밥과 그 특성 이런 걸 그냥 쏟아 부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설정을 200% 활용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네. 더해진 게 뭐냐? 이제 이쪽 세계관이 있고 저쪽 세계관이 있고 이쪽 캐릭터가 있고 저쪽 캐릭터가 있는데 버무리다 보니까 그럼 얘네 둘은 왜 만났니 했을 때 프레데터는 전사의 그렇죠. 종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아프리카에서 왜 어느 부족은 성인식하고 담력 그렇죠. 시험할 때 번지 점프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전사의 이거를 따기 위한 자격 시험 같이 에일리언을 풀어놓고 잡아야 돼. 예. 그게 바로 저거죠. 그 아프리카에 예. 그 마사이족, 어. 마사오족이 아니고 예. 마사이족 예. 사자를 잡아야 성이 된다. 뭐 그런 거. 그런 똑같은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장면도 나와요. 프레데터 셋이서 그걸 해결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세계가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또 자폭. 핵폭탄 또 터뜨리고. 얘들은 안 되면 자폭이야. 얘들은 포기가 빨라. 네.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한 프레데터의 계급. 네. 그러니까 견습생 프레데터와 네. 고참 프레데터의 전투력이 확연히 다르게. 그렇죠. 에일리언을 뭐 한 칼에 날려버리고 막 네. 이런 프레데터가 있는가 하면 에일리언한테 물려 죽는 그렇죠. 프레데터가 나오고. 네. 뭐 그리고 이런 차이가 보이죠. 그 여자 캐릭터가 흑인. 예. 이기면 그 다른 프레데터가 투구에다가 마크를 딱 자기네 가문 마크를 딱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전사로 인정하는 그렇죠. 마크를 얼굴에 딱 새겨주는 그렇죠.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별거 아니죠. 뭐 남극 비하 밑에 뭐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그 구조물이고 그게 무슨 피라밋 구조였죠. 그러니까 그 피라밋이 뭐냐면 프레데터 종족의 성인식 아까 얘기한 플레이그라운드, 게임 그라운드예요. 네. 운동장이 운동장. 그러면 설정이 더 나가서 이제 그 프레데터가 인류에게 고대 문명을 전수했다. 그렇죠. 뭐 이런 설정이 그것도 나오는데 나오죠. 네. 사실 에일리언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렇죠. 에일리언 잡아다 무슨 사냥개처럼 써먹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투견이나 그 투 같은 동물들 가지고 그 게임하는 그거에 이제 에일리언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그나마 봐줄만한 건 웨일랜드가 나와요 또. 그렇죠. 여기서 결합이 되는 세계관. 거기다 또 웨일랜드를 누가 뭐 유타니 뭐 해서 인수를 해가지고 웨일랜드 유타니 컴퍼니가 나오죠. 뭐 이런 결국엔 그렇게 돼요. 회사 이름이. 그 이 기업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러고 사는지. 그 흑인 여성 주연이 이제 또 전사로 인정받는 거. 이건 데니 글로버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선물을 받거나 마크를 받는. 그렇죠. 그 가문의 마크가 다 틀린 거죠. 그 글자가. 그게 쫙 나와요. 여러 그 투구에 여러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 등급일 수 있죠. 에일리언 vs 프레데터 2도 있는데 그 얘기는 뭐 너무 뭐 많이 끌었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근데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설정 이것에 대한 향연이기 때문에 그렇죠. 볼 때 짜릿짜릿한데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2는 그냥 액션 오락 영화 설정이 뭐 딱히 그렇게 발전한 것도 없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저겁니다. 게임 팔기 위해서 만든 영화. 그렇죠. 에일리언 vs 프레데터는 게임 업계에서 엄청난 떡밥이었거든요. 두 캐릭터가 같이 등장하는 게임이라는 건 뭐 안 팔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게임을 안 해서 그 잘 모르지만 유일하게 제가 게임 자체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타크래프트도 지금도 할 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나는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국지 11 좀 해본 거 빼고는 게임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블리자드가 우리나라에 스타크래프트 처음 냈을 때 2 말고 1 처음 냈을 때 베타 테스트였습니다. 오. 근데 별로 난 잘 모르니까 왜 안 놀라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래요? 그때부터 그 잉여로 유명했어요. 근데 게임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는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결국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풀 수도 없고, 집에 뭐 PC 설치 버전 뭐 잘 모르겠고, 컴맹이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인간과, 내가 유저가, 컴퓨터 유저가 인간을 선택할 수 있고, 에일리언을 선택할 수 있고, 프레데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인간은 거의 선택 안 한대요. 유저들이 프레데터랑 싸우고. 밸런스가 안 맞나 보지. 프레데터를 선택하든가, 에일리언을 선택하든가,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일리언, 프레데터, 인간, 이 3자 구도. 이게 테란 프로토스 저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스타크래프트의 어떤 그 복제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연도가 안 맞아요. 연도가 에일리언 프레데터가 훨씬 고참입니다. 프로토스 테란보다. 그리고 이 그 프로토스 테란 그다음에 저그. 뭐 그거는 어느 지역을 가지고 지들이 이제 땅 따먹기 같은 걸 하는 거고 이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는 그 어떤 그 뭐라 작전 지역 그걸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걸 미션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요. 좀 다르지 않나요? 그저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같은 건 비슷해요. 그래요? 캠페인 모드 가면 그런 식으로 미션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요? 나 게임 안 해서 몰라요. 게임을 모르면 게임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2도 뭐 그 팬으로서 소중한 영화다. 감사합니다. 두 캐릭터를 워낙 좋아하니까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갈 차례입니다. 프로메테우스. 대미를 장식한 에일리언 1의 거장 리들리 스콧이 다시 들어와서 그렇죠. 너희들 말이 너무 많다. 내가 정리해주마. 그렇죠. 이런 느낌이야. 그 떡밥의 그 극단이라는 공각기동대. 그래서 하도 애들이 막 썰썰해. 5만 개 다 나오니까. 썰이 분분하니까 그 신 에반겔리온 이래가지고 원래 에반겔리온이 신 에반겔리온이었구나. 저 극장판. 처음엔 공각기동대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에반겔리온 얘기라고. 내가 공각기동대라 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공각기동대 빼고 에반겔리온 얘기. 난 머릿속에 에반겔리온 해놓고 오케이. 에반겔리온의 그 떡밥들 그것들을 아니다. 그 공각기동대 감독이 오시 마모루고 그러면 에반겔리온 감독은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가이낙스.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그 신지하고 우리의 아스카. 이카리 신지. 우리의 아스카. 뭐 근데 에반겔리온 감독도 기억이 안 나지. 우리 늙어서 안 되겠다. 난 어제 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건 원래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감독이 이제 그 JJ 아브람스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떡밥의 황제인데 하도 에바빠들이 이런 설정 저런 설정 많이 많으니까 내가 정리해주마 라고 만들어 놓고 더 떡밥을
정리해주긴커녕. J.J. 아브람스하고 비슷해. 그런데 로스트가 그러다 망했잖아. 리들리 스콧은 오히려 그래도 이제 떡밥을 회수하는. 회수할 줄 아는 양심이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울거 먹지 않는. 양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람스나 에바 감독은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양심 있어야 돼. 나 죽기 전에는 좀 사실을 알자. 근데 J.J. 아브람스가 네. 스타워즈 에피소드 7 찍는 거 보니까 네. 약간 그 양심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떡밥 별로 안 뿌리더라고. 그럼 다행이다. 단지 그냥 주인공 레이하고 뭐 걔가 레이가 루크와 무슨 관계냐? 뭐 이 정도? 네. 뭐 딸이지 뭐 딱 봐도 알겠고 뭐. 아니야? 딸? 아니야? 혼외의 딸? 그건 모르겠고. 검찰총장 최동욱. 에이, 불쌍한 양반인데. 예, 이런 데 인용할 만한 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네. 하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죠. 이제 오늘 4부까지 들으셨으니까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프로메테우스로 이 시리즈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다 시리즈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리즈가 끝나면은 물론 원래 진행자 가수 손병희님께서 돌아오실 겁니다. 제발 빨리 오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네.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